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잘 쉬셨나요? 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여러 가지 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열받아 갖고 그렇습니다. 예, 피스톨방님, 다니엘 조이님, 순간순간 함께 못하지만 늘 곁에서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빌규정님, 안녕들 하신지요? 더욱더 열받고 지치는 하루네요, 저에게는. 열정님, 삼가 영성TV 너무 유익한 방송 같아요. 동그라미님,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열받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삼가 영성TV 25년 5월 11일 방송. 멸망의 출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인간의 모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는 뭐 피할 수가 없죠. 예, 누구나 다. 뭐 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 그냥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원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뭐 라방을 또 한다고 그러네요. 예, 9시 반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방송을 갖다가 길지 않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거는요, 그냥 놔두면 그냥 타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타이틀로 만든 대로 뭐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각자 소견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각자 가면은 그게 인생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이거를 어디서 인용한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 중에 보면 사사기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사사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3장 12절.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판관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시절에는 통치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사 이렇게 그 부르는 그 이제 일명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재판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2명의 그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소사사도 있고 대사사도 있고 소사사는 비중이 좀 이렇게 챕터가 얼마 안 되는 걸 소사사라고 그러고 흔히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삼손은 아시잖아요. 삼손 아시고 뭐 기드온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기드온 아시고 뭐 두보라 뭐 이런 이름은 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챕터가 많이 있고 우리가 히스토리가 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 우리 12명이 있는데 6명의 소사사 6명의 대사사 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갖고 재판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뭐 재판만 한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라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화기가 와요. 평화기가 오면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 타락을 하면은 외세의 침을 받아. 그래갖고 막 이제 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 이 백성을 죽이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죠. 뭐 중국도 침해오고 북한도 침해오고 러시아도 남한을 갖다가 막 침략을 해. 그러면 또 무릎 딱 꿇고 싹싹 빌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갖다가 보내갖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격퇴를 해. 그럼 다시 이제 평화기가 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평화기에는 뭐야 다 잊어먹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그러니까 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돼. 타락을 하게 돼. 그러면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 그래 갖고 또 싹싹 빌어. "하나님 살려 주세요." 싹싹 빌면 또 사사를 보내 갖고 또 외적들을 무 물리쳐. 이거의 반복의 스토리가 7 번을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옳아 갖고 하다가 타락하고 외세 침략받고 싹싹 빌어 갖고 또 사사 보내 갖고 구해 주고 이 반복을 갖다가 한 7번 정도 하는 스토리가 그 사사기라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열정님 예 안녕하세요. 동그라미님 예. 예.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래 갖고 인제 그 얘기가 결국 반복되는 게 그건데 우리의 교훈은 뭐냐? 결국 사람 인간이라는 게 본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망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 망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사기 다음에는 뭡니까?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웁니다. 예. 그 왕을 달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루 이걸 갖다가 반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릎 꿇고 "저한테 차라리 왕, 통치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왕을 원하냐? 왕이 되는 순간 너희는 다 노예로 전락할 거야." 왕이 채찍 때리고 뭐 이렇게 해 갖고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저한테 왕을 주세요. 그래 갖고 왕정이 시작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아 여러분 이 우리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또 이 사람은 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저 사람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뭐 100 사람 1000 사람 만 사람이 있으면 다 각각 하고 싶은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 그러면 이거 누가 균형을 맞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때는 이 선지자 사사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선지자죠.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제 균형을 맞춰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왕이 있으면 그러면 뭐 괜찮으냐?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왕 그러면 모델이 데이빗이잖아요. 킹 데이빗, 다윗 왕. 다윗 왕이 아직도 왕 그러면 그냥 서양에서는 왕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하나님이 뭐 많이 축복해 갖고 뭐 이렇게 해 하셨지만 결국은 다윗의 결정적인 힘은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밧세바라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자기의 아주 충신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우레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모든 군인들이 모든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나가서 싸웠을 때예요. 다윗도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하들이 "아니 인제 우리가 왕정인데 만에 하나 왕이 전쟁터 나가 갖고 뭐 재수 없게 화살 맞아 죽거나 이러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성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갔고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없잖아요.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피 흘리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만 전쟁터에서 자기는 그냥 성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벽을 갖다가 이렇게 거닐다가 그 우연히 이렇게 딱 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집들이. 예. 그러니까 성벽이 높으니까 딱 봤는데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그게 인제 보인 거죠. 옛날 집이 뭐 이렇게 철통 수비가 아니라 좀 허름한 집이었으니까 뭐 위는 뚜껑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갖고 그냥 한눈에 보고 확 빠져 갖고 "저 여인이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그래 갖고 결국 자기 여자를 삼죠. 그 과정에서 뭡니까? 충신인 그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또 교사를 하죠.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칙서를 줘 갖고 전쟁터에 맨 앞에 가서 선봉장을 쓰게 하고 그 적진에 가까워지면 뒤에다 빠져 갖고 다 죽게 해라. 뭐 이렇게 해 갖고 일종의 뭐 살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뭐 왕의 상징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불렀던 그 다윗, 다윗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인제 역사를 보면 우리 인제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그 왕정이 있었지만 왕이 혼자 통치한 게 아니잖아요. 왕 밑에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신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왕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웬만한 건 또 들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목숨 걸고 막잖아요. "왕이시여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뭐야 고유 그 뭐 관직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또 사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비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있으면 뭐 상소불리고 뭐 여러분 사극에서 보듯이 한 100 명쯤 쭈루루 몰려 갖고 성균관 애들이 그 무릎 꿇고 "왕이시여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아니야." 상소문 읽으면서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였던 왕 시대에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원리다. 왜?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인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국의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제 이게 뭐 되게 큰 두 개의 축의 민주주의의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의 의원 내각제도요. 수상이라는 걸 뽑아요. 수상이라는 걸 뽑지만 수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를 갖다 하게 되면 최소한 당이요. 자기가 속한 당뿐만이 아니라 미니멈 3개 당에서 많게는 7, 8개 난 이 의석을 갖다가 나눠 갖거든요. 이게 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뭐 다수당에서 수상이 나왔다 해서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뭐 6-7개 당의 의견을 갖다가 다 듣고 뭐 조율하고 이렇게 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조율된 의견대로 정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제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제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제의 기본은 뭡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큰 축을 만들어 갖고 상호 견제하고 뭐 이렇게 보완하고 견제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견제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고 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저는 문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희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뭐 무슨 원전 폐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뭐 이렇게 해 갖고 태양광 뭐 사실 태양광 카르텔은요 정말 이거 검찰에서 한번 마음 먹고 수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할 때 태양광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기회가 돼서 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뭐 울산에 뭐 내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뭐 걔가 이번에 뭐 6번째 떨어지는데 그러면 꼭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뭐 딸을 갖다가 태국으로 이민 보내 갖고 거기서 뭐 이스타 뭐 거기 해 갖고 이사를 해 갖고 뭐 월급을 갖다 1,000만 원 이상 받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잖아요. 뭐 이리저리 교통 정리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검찰이 이미 뭐 수사 중에 있고 그거를 제3자 뇌물죄로 아예 특정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꼭 끝장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라는 의미를 갖다가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드라마. 요새 너무 열이 받아 갖고 넷플릭스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 한 20년 전인가 20년 전도 넘었을지 몰라요. 영웅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 "진나라의 화살을 갖다가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갖고 이 화살을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요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발로 당겨요. 이렇게 누워 갖고 활 시위를 갖다가 당길 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발을 딱 걸고 이렇게 당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무적이죠. 이 화살을 갖다가 당해낼 사람이 없다. 무적이죠. 근데 인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쏴대면은 이게 결과가 망한다는 거죠. 자,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굉장히 분개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갑자기 새벽 3 시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페이스북인데 국민이 잠든 새벽 시간 국회의원 불과 국회의원 62명의 찬성을 빌미로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의이며 쿠데타이다. 특정 세력의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 찬탈 행위에 전 당원과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속보로 뜬 게 뭡니까? 국힘 대통령 후보 강제로 교체했다.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했는데 강제로 김문수를 잘라내고 한덕수를 갖다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동시에 새벽 4시에 어떻게 공고가 나왔느냐. 당헌 74조 2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후보자 성명 김문수 해 갖고 선거관리위원장 이 이름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뽑아 놓은 사람을 당원이 다 뽑아 놓은 사람을 지가 맘에 안 든다고 그래 갖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잖아요. 그건 뭐가 문제야. 그냥 자르고 김문수 자르고 우리가 원하는 한덕수 그냥 세워 갖고 다시 투표해 갖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예, 인생이 망한다. 아이고 강산해 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망했죠. 이게 그 뜻밖의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오늘 왜 그 오전에 속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투표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뒤집어졌어요. 자기네 뜻대로. 정말 이것도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냥 한덕수가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뜻밖에도 한덕수 건이 부결이 됐다. 그래서 한덕수가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돼서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 선거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덕분에 또 뭐예요? 그 지금 쌍권이 이걸 갖다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자기 책임지고 해 갖고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권성동은 그냥 구렁이 덤넘어가시 넘어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새 뭐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제는 그냥 하나로 후보됐으니까 과거는 다 잊고 과거에 이렇게 싸우던 저렇게 싸운 섭섭함은 다 있고 이제 똘똘똘 우리가 하나로 뭉쳐 갖고 김문수를 갖다가 대통령 세우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하면 뭐예요? 분탕파로 간주를 하는 거죠.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 "너 분탕 치지 마. 분탕 치지 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기네 책임을 갖다가 면피 수단으로다가 쓰는 거죠. 지금은 뭐 좋건 싫건 뭉치고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뭐 "권성동 사퇴해라. 뭐 지도부 다 물러서라. 왜 그런 얘기를 왜 분탕을 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은 뭐냐 하면 권성동 낯짝이 참 두껍죠. 그러니까 배지 5번 달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두껍고 이렇게 그 카멜레온처럼 휙휙 변해야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그 오후 내나 이게 좀 사건이 됐습니다. 그 윤석열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이제는 뭐 다 화합할 때고 통합할 때고 그래서 김문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갖고 그래 갖고 "우리가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반 이재명 연대를 해 갖고 세워야 된다. 나도 열심히 동참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노 폭발, 분노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경태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입 다물라. 윤석열, 그 입 다물라. 조영태가 열받아 갖고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그 입을 당장 쳐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친 한동훈계는 뭡니까? 야, 권영세, 그거 갖고 니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권성동뿐만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원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국회가 열릴 수가 없잖아. 국회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내가 뭐가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원내지휘부 총사퇴해도 아무 지장 없다. 그러니까 다 그냥 뭐 권성동뿐만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그냥 싸그리 다 사퇴를 해라 일단.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거기 가세해 갖고 온갖 홍준표는 한술 더 떠 갖고 그 쌍권이 있잖아요. 권영세하고 권성동을 갖다가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이참에 정계를 떠나라. 은퇴 선언해라. 이렇게 홍준표가 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미국 가지 않았나? 지금 갔나? 아니면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쓴 건가?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성공의 원리들이 그 성경의 그 원리들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 돼 있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케이스가 최근에 일어나 갖고 완전히 국힘이 망했죠. 이것 때문에. 권성동하고 권영세 망했죠. 자, 육칠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윗도 그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순환을 겪고 솔로몬 이후 분열되고 타락한 유대민족 또한 징계와 수단의 역사였죠. 우리 국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허울 좋은 친환경 운운하며 국가돈 빼먹기 사업이었고 한전 부실화 결국 전기값 인상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 경기 침체. 아 정말 육칠년생 한동훈님이 태양광에서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음, 태양광은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게 수사해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도 뭐 수천억이 아니라 이재명은 뭐 2,500억 인가요? 해먹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못해도 뭐 그러니까 조 단위 내지는 수십조 단위로다가 뭐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수사를 안 해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예. 그냥 그렇게 제가 소설 한번 써 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영화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아니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무슨 뭔 놈의 봄 그래 갖고 뭐 그런 영화도 만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 태양광도 누가 좀 영화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감독은 왜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 갖고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육칠년 생활동님 말에 동의합니다.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빌계장님, 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이 있네요. 무슨 뭐 한덕수도 지금 공대선동 여장 한다고 그러고 뭐 다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뭐합니까? 이미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걔네들이 이제 또 그 맞는 이유는 또 있죠. 걔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대통령의 목적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누가 쥐느냐. 그러니까 또 뭐 권성동도 뛰어들고 김문수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당권을 쥐기 위한 그냥 행동이다. 이미 대선은 끝났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갖고 김문수 그냥 잘라내고 한덕수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그냥 그러지 않아도 말아먹은 대선이었는데 인제 뭐 99% 완전히 말아먹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 왜 페이스북에다가 염장 지르는 글을 써 갖고 조용태가 "그 입 다물라." 윤석열 "그 입 다물라." 한판 했다고 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 왜 망했을까요? 김건희가 왜 망했을까요? 저는 이 망한 시점이 이거부터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2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갖다가 세우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본인의 귀책사유로 된 겁니다. 예, 본인의 그 김태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왔고 보궐선거 하는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월 달이 선거인데 8월 15일 날 왜 특사 사면이 있잖아요. 그 뭐야 윤석열이 얘를 갖다가 그냥 파리로 사면 복권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얘 때문에 선거가 일어난 건데 얘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난 건데 그 주인공을 갖다가 보궐선거를 일어나게 한 그 주인공을 다시 투입을 했어요. 강서구청장에. 여러분 이건 미친 일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그냥. 예? 아니 대통령이 사면 복구까지 해갖고 이렇게 급행으로다가 찍어서 후보를 세웠는데 아니 대통령이 찍어서 세운 후보를 갖다가 국민이 투표를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대패했죠. 완전 박살났습니다. 강성구청장. 이 김태우 씨는 지금도 얼굴도 안 보이잖아. 그때 망해갖고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이죠. 이거는 뭐 김건희가 영향 줬을 거다. 84.6%.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아니 뭐 내가 영부인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구 눈치를 봐, 누구 말을 들어, 다 내 말 들어야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무슨 뭐야 참모 말도 안 듣고 비서관 말도 안 듣고 뭐 장관들 말도 안 듣고 그냥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나갔죠. 예. 무릎 꿇고 결국 내려왔습니다. 아, 아이고 6천세 한동훈님 벌써부터 한동훈주의에 또다시 시전 중 중도에 호소력 있는 한동훈이 대선을 안 도우면 체급론이 휩싸일 거라는 얼척없는 말을 씹으면서 도와줘도 대선에서 공동선대응만 지면 지면은 다 한동훈 때문에 졌다 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뭐야 한동훈이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대선을 폭망했다고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러나 저러나 근데 왜 그런 국힘에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거를 우리들보다 한동훈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또 한동훈 측근들이 훨씬 잘할 거 아니야. 아니 윤희석이 그러대 나와갖고 떨어지자마자 나와갖고 그러대. 우리가 나이브한 게 아니가요. 제가 그 영상 인트로 영상 항상 틀잖아요. 그 한동영 채널에서 저희가 나이브한 게 아니라요. 아니 저희가 다 알았습니다. 그 체계가 뭐 8명, 8명, 4명, 2명 이게 너무너무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거 다 알았는데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막을 힘이 없었어요. 한동훈 또 뭐라 그래요? 아니 1,000원씩 주면은 1,000원만 내면은 바로 투표권 준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통보도 못 받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당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좀 지켜봅시다. 음. 또 어떻게 온팡 뒤집어 쓰는지 또 그 뒤집어 쓰는 걸 갖다가 어떻게 또 배신자 프레임 또 배신자 프레임을 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다 배신자다. 그다음에 뭐요? 했어도 선대위원장 했어도 배신자다. 일부러 아니 총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너 일부러 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이기려고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부러 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조정훈이 그렇게 백서에다 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일부러 지려고 해서 우리가 108석을 얻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필기정님 조경태 화이팅! 예. 오늘 그게 압권이었어요. 그 윤석열이 페이스북 딱 쓰자마자 반응을 갖다가 조경태가
그 입 다물라 윤석열. 조용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조용태 그 아주 세 줄로 딱 올렸어. 그 입 다물라.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틴. 막을 힘이 없는 걸 알았는데 왜 굳이 저도 그래요. 왜 굳이 왜 굳이 국힘에서 그 난리를 치고 아직도 또 난리를 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제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간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한동훈을 리더로 세웠고 리더는 뭐냐?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IQ 175에 IQ 175에 그 뛰어난 엄청나게 많이 읽은 풍부한 지식, 그 검사에 화려한 어떤 그 잘 드는 칼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 기대가 큽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돌파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쪼니키님, 블루마운틴님 많이 오시라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쪼니키님, 블루마운틴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 말로에는 뭐 자기 꼴리는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 멋대로 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명태균 아닙니까? 명태균 자기가 이 지리산 도사 예? 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은 단순히 무슨 뭐 정치 부록화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 나름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일가견이 나름대로 득도한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별칭이 뭐냐? 지리산 도사.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그 먼 창원까지 뭐야 할배하고 같이 김종인 할배하고 같이 그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다고 그랬잖아요. 이준석하고 명태균이.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같이 그렇게 그 얕고 똑똑하고 약삭 빠른 애가 인정할 정도면 명태균의 내용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가 뭐 이래저렇게 여론도 이렇게 해 갖고 뭐 조작을 하고 모도하고 박영선을 갖다가 김영선을 갖다가 쥐고 흔들면서 컨트롤하고 그러면 이게 다 성공하고 자기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매일매일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한 방이 있고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태균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건희가 나중에 녹취록에 까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뭐 천공 다 마찬가지로 건진법사 그다음에 노상원 이 사람도 개업만 하기만 하면은 그냥 자기 세상이 오는 줄 알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요 우파의 마음도 사야 되거든요. 좌파는 마음을 살 필요가 없어. 어쨌든 그 이재명을 갖다가 계속 서포트하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만약에 뭐 60대 40으로 진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60% 얻고 40% 이렇게 해 갖고 이재명 지지하는 게 하고 뭐 이재명 안 찍은 사람이 40% 그럼 이 40%의 마음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40%의 마음을 쓰는 전략을 어떻게 쓸 거느냐? 이거 제가 예언을 할게요, 미리. 그러면 우리가 우파면서도 얄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1순위가 김건희죠. 김건희 0순위. 예.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를 갖다가 감옥에 보낼 거예요. 이재명은. 왜? 그래야 우리의 그 우파의 응어리진, 우파가 왜 망했느냐? 김건희 때문에 망했다. 이건 공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우파를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김건희 특검 톡카시 갖고 김건희 조사해 갖고 김건희를 깜빵에 넣는 일을 영순위로 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김건희 보내면서 윤석열까지 엮어 갖고 윤석열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겠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김건희의 잔당들, 뭐 대표적인 건 뭐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 명태균, 뭐 천공, 건진법사, 뭐 노상원 이런 애들을 갖다가 아작을 내겠죠. 예? 그래야
우리 분노가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나쁜 놈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한은 풀어줬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잘하면요. 이재명이 문재인도 깜빵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문재인 뭐 필요 갖고 이렇게 하겠죠. 문재인 세력이라는 건 항상 이재명을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지난 대통령 때 왜 윤석열을 찍었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해갖고 얘를 갖다가 깜빵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되면 깜빵에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윤석열 찍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찍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을 깜빵 보내달라고 찍어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게 한 몸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재명은 다르잖아요. 이재명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포퓰리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파의 마음을 달래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문재인도 아마 깜빵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나름대로 그 자기의 인기를 갖다가 구축해 갖고 사법 리스크 다 해지하고 다 깔아뭉개고 5년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황제처럼 누릴 거다. 파라오의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5년을 지낼 거다. 채찍을 때리더라도 뭐예요? 안에 있는 그 화병은 치료해 주면 되잖아. 그 화병이 뭡니까? 문재인 감옥 보내고 김건희 감옥 보내고 여기 나오는 뭐 명태균 천공 뭐 이런 애들 건진법사 다 감옥 보내면 화병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물교환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보십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논리는 이재명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아, 아이고 예. 예. 블루마운티님, 예, 어떤 대반전 드라마를 펼치려고 봐야죠, 뭐,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밀 병기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있을지. 예.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제가 인생을 갖다가 60년 이상 살아보고 이 말이 정말 맞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는 게 이 소설이잖아요. 픽션이지, 픽션. 아이, 저게 그냥 영화니까 저러지, 드라마니까 저러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진짜 삶이다. 영화에서 정말 소설처럼 일어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생 밑바닥을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 실제 삶은 더 망가지고 더 밑바닥이고 더 잔인한 게 실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이 이번 대선은 마카파들의 향연 맞습니다. 아이고, 쭈니님이 메일을 공개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재명도 인생을 갖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예? 소견에 좋은 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회생이었고,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구나, 인생이. 예? 그렇게 해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도 끌어내렸잖아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갖고 헌재 만장일치로 윤 탄핵소추 인용, 그래갖고 윤 파면 이렇게 됐습니다. 만장일치 8대 0으로. 그래갖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다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딴지 걸린 거 아닙니까? 10대 1로 이재명 유죄, 원심 파기환송.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고 이게 무슨 효과가 없다, 뭐가 없다. 물론 뭐 자기가 자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독하게 마음먹고 자판까지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이재명한테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조희대를 갖다가 탄핵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라고 뭐 아무리 그걸 해도 뭡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15일 날 원래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제가지만 서울에 있는 법관들, 그 서울고법의 법관들은 조희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사법 다 깔아뭉고 뭐 법 바꾸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국의 역사, 근세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건 뭐냐면 대법원의 전원 합의 판결로 해갖고 이재명이 유죄다라는 거를 갖다가 판결을 TV 중계를 해서 공표를 했다는 게 이게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결국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갈 거다. 이게 빌미가 돼갖고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갖고 뭐 무슨 뭐 매수하고 뭐 하고 권순일 매수하고 살아 돌아오고 뭐 하고 살아 돌아오고 다 그 인생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힘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강훈 씨 마찬가지입니다. 정강훈 씨가 이 사람이 한국기독교연합회에 그 왜 한기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기총의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교세가 크고 영향력이 있고 총회장 정도면은 그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총회장이나 뭐 이렇게 되려면 뭐 노회장, 총회장 이런 게요. 정치력이 없으면 그런 거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설교는 잘 못해도 정치력이 있으면 총회장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설교 잘한다고 총회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불교는 어떨지 모르겠어. 예. 근데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정치력이 아주 센 사람들이 이런 장자리를 하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장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냥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갔느냐?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갖다가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래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 네 친구냐? 아니 후배냐? 동생이냐? 까불면 죽냐?" 어? 이런 막말을 갖다가 마이크 잡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뭡니까? 또 정광훈이 또 윤상현한테 "아이고 대통령 될 상이네. 대통령 되겠어?" 그랬더니 윤상현이 90도 거기는 "와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보다.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홀더 인사를 90도로 했다. 자 그렇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총회장을 지냈던 그 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떻게 나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정광훈만한 이단은 없다. 최고의 이단 중에 이단이다.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이 독생자 예수고 그게 정말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이렇게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은요. 그 2000년 3000년 구약으로 따지면은 또 2000년 이상 가죠. 예. 어쨌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 2025년 아닙니까? 그동안 성경이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생 멸망의 출발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인생 멸망이 시작된다. 자,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게 7번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를 갖다가 좀 대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가 말씀드린 대로 IQ 175의 천재죠. 한동훈만큼 정직한 사람 없죠. 한동훈만큼 깨끗한 사람 없죠. 한동훈만큼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없죠. 왜? 아니, 검찰 세계에서도 뭐 나는 잘 드는 칼이다. 그냥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본인이 다 그 라방에서 얘기한 사실 아닙니까? 뭐, 저희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제가 뭐 컨설팅을 20년 했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그런 한동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한동훈도 인간 아닙니까?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 그냥 놔둔다. 그럼 이제 문재인 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말 오로지 자기 사심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귀인이다. 이렇게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계속 지금 2년째 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한동훈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동훈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예. 한동훈 얘기가 항상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간신인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하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할 때, 아니 도대체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 나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는 직언을 했다.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왜? 김건희 사건도 잘못됐고, 무슨 황상무, 뭐 의료개혁, 뭐 이런 것도 쭉 뽑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레파토리. 그래서 그렇게 가면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직언을 했는데 도대체 딴 놈들은 뭐 했냐. 딴 놈들은 술 마시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각하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비유 맞추고 술 마시고 한 자리 없고 이 지랄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난 건데 배신자는 누가 진짜 배신자냐? 내가 배신자냐? 아니면 그때 술 같이 먹으면서 우쭈쭈 우쭈쭈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런 놈이 배신자냐? 그렇게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해드려도요. 한동훈 대표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요. 결코 그게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디스하거나 한동훈 대표를 까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갖고 이 나라를 선진국의 반열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는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다양한 얘기. 왜 한동훈이 다양한 얘기를 갖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TV조선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김민전이나 김재원 그 최고위원회 때 맨날 저 당대표긴 하지만 배지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배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배지 없는 사람끼리 놀아라. 원내 일은 그냥 원내 대표가 알아서 한다. 참견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한동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국힘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바로 민주당하고 다른 점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비유 맞추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훨씬 뛰어난 당이라는 거야. 수준 높은 당이라는 거야.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내가 놔두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얘기해도 한동훈은 그걸 다양한 얘기 속에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뭐예요? 한동훈을 적대적감으로 갖게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얘기를 갖다가 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 한동훈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딴 얘기하냐? 왜 저렇게 얘기했는데 또 딴 얘기하냐? 이렇게 갖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마치 이재명 제국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로다가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한마디 하면 그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는 제2의 이재명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지혜를 짜내 갖고 다양한 얘기를 해 줘서 그래 갖고 한동훈 대표가 다양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베스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얘기를 하나만 하면은 그거는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딱 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미 다 한 얘기고 그런데 그 얘기밖에 나한테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지 않은 얘기도 다양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해줘 갖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한동훈을 사랑하는 우리 한동훈의 지지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방송 결국은 누구나 그게 뭐 한동훈이 됐건 이재명이 됐건 그다음에 윤석열이 됐건 뭐 우리가 됐건 누구나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다. 누군가가 그걸 견제를 해줘야 되고 보완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다양한 의견을 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아, 예. 아이고, 조니키님, 예. 저런 할매들은 너무 슬퍼요. 조금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죠? 제가 위에 거 뭐를 갖다가 안 읽었나? 할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예. 조니키님, 다양한 얘기 찬성입니다. 예. 어쨌든 다양한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육천원생 한동훈님, 조 대법원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신 건 맞습니다. 법을 바꾸던 뭐하던 짓은 정당성, 정성 문제에 계속 시달릴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로 정당성 문제가 촉발되면 짓이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짓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그때 또다시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나라를 한동훈이 필요하고 우린 한동훈이 다치지 않게 결집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법을 어떻게 바꾸건 뭘 하건 간에 확실한 이정표를 갖다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힘, 대한민국 대법원의 그 12명의 결정의 그 힘을 갖고 한 겁니다. 역사가 그거는 판단을 할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뭐 지금 검증되는 게 아니죠.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항상 독재자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을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뭐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세 사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결은 반드시 그 후세의 사관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루마운틴님, 그런데 한동훈을 너무 악마에 놓아서 주변 사람들 설득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그거 유튜브만 봤는지. 우리가 싸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사실. 그 문제는. 오두막님,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한 대표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한동훈 대표, 혹시 아시는 분, 이 방송을 드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를 안 되든지,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예.
이렇게 해 갖고 직통 라인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아니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할 일이 없거든. 대선 끝날 때까지는 할 일이 없어 지금. 시간 많아. 그러니까 라방할 때 맨날 그러잖아.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켜 갖고 뭐 저녁도 늦게 먹고 아니 뒹굴뒹굴하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저녁을 갖다가 무슨 뭐 9시 10 시에 먹으면서 라방을 먹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혹시 이렇게 좀 연락이 돼서 만나자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저를 한번 만나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열정님 이미 메신저로 보냄. 예. 좀 어쨌든 간에 연락을 좀 해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거니 김문수 씨가 기분 나쁩니다. 한숙도 기분 나쁩니다. 오늘 밤 9시 전에 한동훈 대표는 라방하신 예. 저도 그래서 방송을 9시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또 마침 9시 네요. 예.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관점에서 이 설명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견인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번 방송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또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한통역 속보를 켰는데 오전에 제가 요즘 또 너무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갖고 그런 속보성 뭐 그런 게 있을 때 한 30분짜리로 항상 생각은 30분으로 키는데 하다 보면은 오늘도 50분 됐고 또 그전에 킨 거는 또 뭐 1 시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한 얘기 정확한 분석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내 인생은 나니까 댓글 달아 주세요." 라만 가셔서 예 해동형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아이고 다로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 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